LA 초등학교가 오늘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통합교육부 측이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이 캠퍼스 안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혀서 대면 수업 재개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구장 등 그동안 접종센터 운영을 중단했던 것이 운영을 재개합니다. 2차 접종 예약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칼스테이트 LA에는 오늘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가 새롭게 오픈합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며 연방정부로부터 백신을 직접 공급받고 하루 6,000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확진자 수가 1,820명으로 보고돼 누적 확진자 수는 116만 8,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9명으로 19,095명으로 누적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의 입원 환자는 3,000명 밑으로 떨어져 2,964명으로 집계됐고 오렌지 카운티 입원 환자는 777명입니다. 주지사들이 백신 배포와 접종 통계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르고 일부 기관에는 백신이 중복 배포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집계한 백신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CDC의 공식적인 백신 배포 수치 역시 현장의 수치와는 달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9.11 테러를 조사했던 것과 같은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에 겨울 폭풍이 강타해 25개 주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텍사스 이제는 폭설까지 내려 사고 소식과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정전 사태로 인한 백신 보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라크 북부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했고 미군 포함 9명이 부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공격입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격분하며 진상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이란은 이번 공격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400명을 넘었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등 그동안 우려가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 후보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몇몇 청와대 인사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책임 논의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건이 공개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클리퍼스가 마이애미 히트를 125대 118로 꺾었습니다. 주전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가 빠진 상황에서도 4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4강에 올랐습니다. 4강까지 올라선 아슬란 카라체프와 대결하게 되고 여자분은 서리나 윌리엄스와 오사카 나오미가 4강에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차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초등학교가 오늘부터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LA 지역 초등학교 오픈이 가능하다라고 어제 저녁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당장 오늘부터 LA 지역 초등학교들이 대면 수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고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요구하는 안전수칙에 부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각 학교 서류들만 제출하면 오늘부터 초등학교 오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년여 만에 대면 수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상황인데요. 그동안 LA 카운티는 학교 오픈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LA 카운티 보건국 측과 긴밀하게 논의해왔다며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도 이제는 초등학교 오픈이 가능하다라고 확인을 받았다고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는 언급했습니다. 이같이 초등학교 리오프닝 결정이 내려진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이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어제 일일 확진자 수 1,82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2,000명 밑으로 떨어진 것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망자도 29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입원 환자도 3,000명 밑으로 떨어져 2,9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때문에 이같이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이 급감세를 보이면서 초등학교 오픈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LA 통합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초등학교를 오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그동안 교사들과 스태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신 접종이 없으면 학교 오픈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LA 지역 초등학교들의 리오픈이 오늘부터 허용된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는 모든 학교 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뷰트너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어제 학교 리오픈 발표가 있기 전에 관련 언급을 하면서 학교 캠퍼스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교 캠퍼스 건물 내에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8천만 스퀘어핏 넓이의 학교 건물들을 개조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실과 시설도 재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교실들을 청소하면서 방역을 실시했고 마스크와 개인 보호 장비인 PPE를 제공하고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 검사와 노출 추적 프로그램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캠퍼스 방역을 보다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리오픈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이 백신 보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죠. LA 다저 스테디움 백신 접종소가 백신이 없어서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백신 공급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LA 카운티 내 백신 접종소 확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세이드 LA 캠퍼스에 오늘 대규모 접종소가 문을 엽니다. 하루에 6,000명 이상이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스루와 도보 방문 둘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접종 예약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예약 사이트 myturn.ca.gov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칼세이드 LA에서 운영되는 백신 접종소는 이동식 클리닉도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식 클리닉으로 각 커뮤니티 센터, 학교 등을 방문해 백신 접종을 실시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칼세이드 LA 백신 접종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작품입니다. 북가주 오클랜드 컬러세움에도 이와 동일한 대규모 백신 접종소가 설치가 됐죠.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00일 동안 백신 접종소 100곳을 조성하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개입해 백신 접종소를 만든 1호 칼세이드 LA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파트너십뿐 아니라 연방정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 보급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이 할당될 수 있도록 됐다라면서 기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칼세이드 LA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는 주정부의 백신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연방정부,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직접 백신을 배급받아 접종할 예정입니다. 또 LA 통합교육부도 LA 시내 학교 한 곳을 백신 접종소로 운영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의 로이벌 러닝센터로 알려진 백신 접종소는 내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합교육부의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65세 이상 교육부 직원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소 또는 백신 접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현재 보건 규정에 따라 접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백신 접종소 운영은 교육부 직원들을 위한 것으로 학교 캠퍼스 재오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제 선을 그었기는 했지만 어제 오후에 LA 지역의 초등학교 오픈이 가능하다라는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칼슨시 축구 전용 경기장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파크도 신규 백신 접종소로 운영이 됩니다.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이 스포츠파크는 이 지역 저소득층 주민 2만여 명의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접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LA시 정부는 어제 두 번째 백신 접종에 나서는 시민들을 우선 접종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더나 백신 5만 4천여 명분, 또 파이자 백신 4천 명분을 이번 주에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신을 맞은 시민들은 이번 주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도 이번 주에 받게 되는 백신 50%는 두 번째 접종에 쓰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번 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백신 접종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접종 예약은 첫 번째 접종 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며 시가 지정한 한센땡과 샌프란토 파크, 크렌셔 크리스천 센터와 링컨 파크, 다저 스타디움 등에서 접종받은 시민들이 이번 두 번째 접종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타운 병원에는 요즘 2차 접종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니어층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작용이 2차 접종 후에 발생한다라는 이야기, 몇몇 뉴스도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 루머들이 확산되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주로 2차 접종 시에 나타난다던데 그냥 맞아도 괜찮은지를 묻는 한인 시니어층의 전화가 최근 한인타운 내과병원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검색하면 떠오르는 기사들이 대체로 2차 접종 시 부작용이 보고됐다는 내용이 많아 1차 접종을 받은 한인 시니어층이 2차 접종을 앞두고 지레 겁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인 차민영 내과 의사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 이하인데 맥시멈. 근데 그것이 대부분 다 보통 24시간 이내에 다 없어지는 부작용들, 예를 들어서 뭐 근육통이랄지 두통, 뇌열 뭐 이런 정도고, 대부분 타이레놀 정도만 먹어도 다 없어지는, 그래 안 먹어도 없어지고 물론 그런 정도라 걱정을 뒀고요. 부작용이 별로 없던 사람들은 인터넷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은 올리거든요. 그래 그것이 부각되는 거죠. 한인 시니어층 사이에서는 2차 백신 접종 후에 많이 아프니 에드빌을 복용해라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에드빌 대신에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타이레놀이 좀 더 나은데 에드빌을 먹으면 혹시라도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는 것이 방해할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 있어서 사실 에드빌도 괜찮은데 일단 타이레놀은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레놀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만약에 열이라든가 근육통, 두통이 심하다면 두 번째로 에드빌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타운 병원들에 따르면 한인 노인층은 주로 노인 아파트의 도움이나 자녀, 도우미의 도움을 얻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나 라이드에이드 등 대형 약국에서 노인 아파트와 계약을 맺어 정부로부터 배급받은 코로나 백신을 타운 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집단으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차 접종을 받은 후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긴 줄 알고 방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는 면역력에 대한 기대는 섣부르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파이저나 모더나가 영국의 백신에 대해서 한 70% 정도 예방이 되고 남아공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요. 두 번 다 맞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 맞으면 그거에 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은 것 가지고서 안심하고 뭐 마스크 쓰기를 안 한다든가 뭐 함부로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두 번 다 맞고 나서 마스크 쓰기를 하고 손 씻기 거리두기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발달 장애인에게 백신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발달 장애인의 치명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지난해 12월 다운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고위험군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장애인들을 백신 예방접종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주는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백신 배포, 접종 통계가 실제 현실과는 다르고 일부 기관에는 백신이 중복해 배포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과 관련해 연방정부, 주정부 간의 조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주지사 모임인 전미주지사협회 사무위원회는 백악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백신의 배포와 관련한 혼선과 중복 활동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들은 두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나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계한 백신 통계,
또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이원화된 백신 보급 체계입니다. 주지사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공식적 백신 배포 수치가 현장에서 직접 받는 수량과 달라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또 실제 의료진이 접종한 백신 수치도 CDC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주지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수급 문제로 조성된 불안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그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기묘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수급의 제약이 전국적인 부족 현상 때문인지 주 지방정부 당국의 잘못 때문인지 정확히 연방정부가 대중들에게 밝혀주기를 원하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주지사들은 또 접종소에 백신이 바닥나는 상황에 마주친 뒤 백신이 어디로 배급되는지 좀 더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가 겨울이 지나가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이가 3월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감염자 수는 지난달 2일 하루 30만 282명까지 치솟으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 휴일이 이어지면서 많아진 모임이 고스란히 감염 확대로 연결된 겁니다. 이후 차츰 줄어들면서 1월을 지나자 10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9만 6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101일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처럼 최악의 급증세가 진정된 데에는 먼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강화가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확대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립보건원을 방문해 접종 속도를 더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 means we're now on track to have enough supply for 300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July. 이어 오는 18일에는 미시간주에 있는 화이자 공장을 방문해 백신 생산 노동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바이러스가 빨리 전파되는 추운 겨울철이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변이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어느 쪽이 빠를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3월쯤 변이 코로나19가 주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2월 16일 화요일 남겨져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곳에 따라 안개배를 뿌리고 다소 흐리게 시작했지만 점차 거치면서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옅은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지겠고 어제 불던 강풍이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낮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쾌청한 날씨가 시작되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80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9도, 43도, 해안 지역은 64도, 5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오늘도 춥겠습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한국의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따스한 온정이 필요한 계절, 강남회관에선 보다 나은 환경의 넓은 야외 페리오를 오픈하였습니다. 겨울이면 찾게 되는 강남회관의 자랑, 해물전골, 곱창전골과 오뎅전골, 정갈한 로스 편채와 12불 99의 연어구이 스페셜, 정통일식과 프라임 바베큐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의 강남회관 323-937-1070 323-937-1070 강남회관. 온 가족의 눈 건강을 책임지는 불란서 안경원. 불란서 안경원에서 스페셜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시력 검사와 안경테, 렌즈를 99불부터. 세련되고 우아한 명품 선글라스와 안경테를 타운 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족의 눈이 맑아지면 행복이 더욱 깊어집니다. 거만이가 직접 운영하는 불란서 안경 거만과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주성분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서 9.11 테러를 조사했던 것과 유사한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연방의사당에 대한 국내 테러 공격, 평화적인 정권 이양 방해와 관련된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의사당 경찰과 다른 연방, 주, 그리고 지방 법 집행기관의 준비, 그리고 대응과 관련된 사실과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하원이 의사당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 지출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상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입니다. 상원 의사운영위원회는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이달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AP통신은 9.11 테러 공격을 조사했던 것과 같은 독립적인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민 62%가 집권당인 민주당도 또 야당인 공화당도 엉망이기 때문에 제3당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어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일을 못해서 제3당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무려 62%가 찬성한 것입니다. 2003년 10월부터 같은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가장 높은 비율 응답자가 찬성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46%, 공화당 지지자 63%, 무당파 70% 비율로 제3당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로켓포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군 측은 107mm 로켓 14발이나 발사됐고 이 가운데 3발이 미군이 주둔 중인 공군기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 내무부는 로켓포 여러 발이 에르빌 시내를 타격했고 안보 당국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로켓포 공격은 지난해 12월 20일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을 겨냥한 공격 이후 2달 만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는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라크 쿠르드 자치 지역에서 벌어진 로켓포 공격에 격분했다며 쿠르드 자치 정부의 진상 파악과 책임자 규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인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남부 텍사스주에 기록적인 한파와 함께 눈보라가 몰아쳐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30년 만에 한파였습니다. 현재 정전과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백악관은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유명 관광지인 알라모, 텍사스 독립전쟁의 요새로 모래사막이었던 이곳에 보기 드문 눈이 내렸습니다. I'm here from San Antonio and we got snow in front of the Alamo. I don't live too far, but man, you never think you see the day until you got snow coming down like this. 미국 텍사스주에 이례적으로 겨울 폭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루 사이에 영상 2도의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연방 비상사태도 선포됐습니다. 텍사스 주도인 휴스턴 지역에서는 300만 명이 한파로 인한 정전으로 어둠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인근 공항도 악천후로 폐쇄됐습니다. 갑작스런 눈으로 교통사고도 잇따라 고속도로도 막혔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텍사스 전체에 평균 5에서 15cm의 눈이 쌓이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30cm가량 폭설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폭염과 모래사막으로 유명한 텍사스가 눈으로 뒤덮인 것은 북극 한파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혹한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한냉전선으로 사흘 사이 기온이 20도 이상 떨어지면서 12년 만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평년 기온이 영상인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도 이례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래로 덮여있을 해안가가 북극처럼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맨하탄 비치 당국이 다운타운 일부 도로 차량 통행을 금지해 식당들의 야외 영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맨하탄 비치 지역 다운타운 도로를 차량 통행 금지시키고 식당들이 차도까지 야외 공간을 확대 영업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맨하탄 비치 당국은 교통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차도 폐쇄를 통해서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도와 지역사회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식당 측은 반기고 있습니다. 야외 공간 확장은 식당에 큰 도움이 된다며 손님들을 위해서 추가 좌석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해고됐던 직원을 다시 부를 수 있어 기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던 직장인들의 급여 수입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지난 14일 연방 상무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직장인의 연율 급여 수입은 모두 9조 6,700억 달러로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2월 급여 수입 총액인 9조 6,6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급여 수입은 실업수당이나 사회보장연금, 투자 수입 등이 제외된 순수한 급여만을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급여 수입의 증가 현상 이면에는 고임금 직장인의 급여 성장세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이 편향된 급여 회복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라진 일자리 중에 아직도 890만 개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인의 급여 소득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저임금 직장인의 급여 소득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고 직격탄이 저임금 직종에 집중된 반면 고임금 직종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형태로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급여 인상의 혜택을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 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8살이 되는 남성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됩니다. 원하지 않으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병역 의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2003년 이후에 태어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다음 달 말까지 국적 이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 이탈 신청 대상은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003년생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올해 3월 31일까지
각 지역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총영사관들에 따르면 이번 국적 이탈 신청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3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3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다음 달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내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시민권을 찾아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한인단체들이 다시 힘을 합쳐 서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는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단체, 그리고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 미주한인 유권자 연대, 홀타 아동복지회, 입양인 권익 캠페인 등과 함께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인 인권옹호단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연방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그동안 연방의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 감소 행진이 3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뉴욕주의 7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율이 3.83%로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최저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요양시설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를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쿠오모 주지사 최측근 보좌관인 멜리사 드로사가 지난 10일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사망자 수를 숨긴 것을 인정한 뒤에 사과했습니다. 뉴욕포스트가 입수한 녹취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주의회가 요양시설 사망자 집계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거절했고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를 공격하는 정쟁거리로 만들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주 저녁 요식업소들의 야간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는데 행정명령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 실내 체육시설, 카지노, 당구장 모두 포함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주 저녁에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율과 감염률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서 이들 업소의 영업 제한 시간을 연장했다며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 더 풀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코로나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은 30만 6,48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CDC가 지난 13일에 발표한 전국의 백신 접종 현황 자료 결과 버지니아에 모두 159만 6,425명분의 백신이 공급돼서 133만 305명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된 백신 가운데 83.3%를 사용한 수치입니다. 텍사스의 한파 소식 저희가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버지니아가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눈비로 인해서 수백 건의 빙판길 차량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제동력을 잃은 차량들의 추돌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버지니아 리치몬드 지역에서는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사태를 겪고 있고 경미한 접촉 사고를 비롯해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백신 공급량 부족으로 모스코니 센터와 시티 칼리지 백신 접종 센터의 운영을 잠시 중단합니다.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일주일 전에 문을 열었던 모스코니 센터가 연방정부의 백신 공급량 부족으로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음 선적분이 도착할 때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계속 이제 법이 왔다 갔다 해서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연방 항소법원이 교회 실내 예배 금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가주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실내 예배 금지 명령 그대로 유효하게 됐습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실내 예배 금지 명령이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적인 실내 모임을 금지하는 의도를 지닌 명령이기 때문에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실내 예배가 여전히 금지됩니다.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워싱턴주 주민이 4번째 기소됐습니다.
FBI는 킹스턴 주민인 38살의 테일러 제임스 조나타키스가 지난 11일 워싱턴 DC 배심으로부터 8개 항목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받은 8개 유죄 항목 중에는 공무집행 방해와 연방공무원 폭행, 연방의사당의 제한구역 침입과 의사당 건물 안팎에서의 폭력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으로도 20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와이 의료협회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주 요양시설 근로자 백신 접종률이 78%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평균 38%보다 2배가 많은 수치입니다. 하와이주 내 요양시설 3곳은 의료 근로자 전원이 접종을 끝마쳤고 나머지 13곳도 근로자 90% 이상이 접종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내 요양시설 거주자 백신 접종률도 90% 이루고 있어 전미 평균 7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와이주 6곳의 시설은 입주자 전원이 접종을 마친 것입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와이 주민들의 주택 렌트비와 공공요금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른 것으로 모두 2억 달러의 기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택 오너가 정부의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에 세입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250만,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 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최고의 의료진 구루 참 좋은 센터 메디컬, 몸도 맘도 편케 해주는 믿고 맡기는 센터 메디컬,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하는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메디컬 그룹.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의사 그룹 센터 메디컬 그룹.
나대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시간입니다. 곽태진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카메라가 비치고 있다라고 해도 마스크 안에 실오라기들이 코를 간지럽혀서 간질간질하죠. 네.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요새 그런 상당히 많으세요. 그 안에 털오라기들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 코를 자꾸 이렇게 자극하니까 네. 막 이렇게 긁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얼굴 큰 저는 그 귀가 얘기를 왜 아프다. 하는 거지 지금? 죄송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을까봐. 네. 자, 지금 클리퍼스는 주전이 둘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는 4명이 안 나왔어요. 예. 예. 근데도 진짜 작년도 파이널 팀이잖아요. 마이애미 히트를 홈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주전이 다 빠지는 가운데 어제는 또 마커스 모리스 시니어 선수가 3점슛 무지하게 잘 쏘면서 32득점하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했고 로 윌리엄스 여전히 잘해줬고요. 그다음에 또 후보인 주박 선수가 어제 22점을 넣으면서 팀이 125대 118로 승리하는데 아주 수운을 세워서 클리퍼즈가 4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조금 좀 주전이 없어도 되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어제 경기가 상당히 주목받았던 게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챔피언 준우승 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 마이애미 히트는 주전이 다 나왔어요. 버틀러 그러니까요. 선수도 30점 넣고 아데바요 선수도 27점 넣으면서 그 작년에 파이널에 나왔던 선수들이 다 나온 팀을 주전이 없는 후보들이 뛴 클리퍼즈가 이기면서 야, 클리퍼즈 전력이 이렇게 좋았나? 아니면 또 이 선수들이 야, 우리 주전 빠졌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뭔가 보여주자 하는 걸 진짜 그래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클리퍼스 지금 주전이 빠져서 비상인데 이렇게 4연승 이어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NBA 동서부 컨퍼런스 선두팀 간의 대결 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요. 그렇죠. 동부 2위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잖아요. 네. 세븐티식서를 홈에서 불러들여가지고 유타 재즈가 어제 경기를 가졌는데 유타 재즈가 사실 최근에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패가 없잖아요. 최근 20경기에서 19승을 했으니까 19승 1패 우리는 대단합니다. 지지 않는 팀이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어제도 역시 벤치에서 나온 조던 클락 선수가 40점을 무려 하면서 3점슛 13개를 던져서 8개를 림에 꽂았고요. 그다음에 도노반 미첼 선수도 24점, 조 잉글 선수도 20점 하면서 팀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경기를 이렇게 봤는데 젊고 열심히 뛰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커즈 경기를 제가 레이커즈 경기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설렁설렁해? 네, 너무 느리고 이런 거에 비해서 팀이 이렇게 참 타이트하게 팀워크도 잘 돼 있고 전 선수가 골고루 잘해주니까 제가 클리퍼즈 말씀드렸듯이 전 선수가 다 열심히 뛰니까 이기잖아요. 후보 팀이라도 그래 후보 선수도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커즈가 미네소타 팀버울프 원정 경기를 5시에 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레이커즈가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유타 재즈 항상 플레이오프에서 그 고비 못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귤러 시즌 정규 시즌에 잘해주다가 플레이오프만 가면 지는 유타 재즈인데 올해는 어떨지 한번 너무 잘해주니까 이거 유타를 어떻게 누가 이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소식들이 있어요. 예, 드디어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양현종. 의지의 사나이. 진짜 한국에서도 이렇게 러브콜을 주는데 나는 메이저리그를 가야 되겠다. 나이도 적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우기다가 성공했습니다. 텍사스 구단과 양현종이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국서 받아야 될 돈보다는 훨씬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메이저리그를 진출해서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스프링 캠프 시작하면서 얼마만큼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텍사스가 워낙 투수가 없다 보니까 4선발, 5선발 잘하면 사실 3선발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고요. 양현종 선수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도전이 헛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자 이 도전이라는 건 항상 멋있잖아요. 이게 양현종 선수 마이너리그 계약한다는 소식 듣고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14년간 한국에서 프로야구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벌 만큼 벌었나 보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거 이게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걸 이렇게 배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깨끗한 멋있는 도전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양현종 선수가 잘해 주셔서 우리가 한번 텍사스 경기할 때 던지는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텍사스와 한국 선수 간의 인연은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네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게 계속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 네, 자 양현종 선수 일단 금액이 굉장히 작고 마이너 계약이기 때문에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 계약한 금액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만약 마이너리그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양현종 선수는 또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을 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터너 타임은 이어집니다. 예, 저 다저스가 결국 3루수 저스틴 터너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스틴 터너 선수가 뭐 4년 정도 계약을 원하면서 다른 팀들을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나이도 있고 또 그래서 결국 2년에 3,400 네. 34 밀리언에 다저스와 계약을 했고요. 또 투수 오스틴 반즈 아시죠? 열심히 뛰는 선수인데 오스틴 반즈 선수도 2년간 430만 달러에 계약을 해가지고 두 선수 다 2년 정도 계약을 한 걸 보면은 제가 볼 땐 이거는 그 이제 투수진에 떠나는 시기가 거의 마무리 쳐가지고 컬셔가 이제 떠나잖아요. 내년에 이제 떠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자유계선 뭐 그렇게 해서 아마 2년 정도로 다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터너는 근데 좀 더 많은 계약을 원했었잖아요. 그렇죠. 4년에 많은 돈을 원했는데 뭐 아무도 원하는 팀이 없어가지고 다저스와 2년 계약에 만족하고 또 3년은 클럽 옵션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2년 3,400만 달러면은 네. 뭐 1년에 17이죠. 네. 70밀리언이니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뭐 또 보너스도 있고 사이닝 보너스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또 네. 우승하면 주는 보너스도 있고 뭐 자기 타점 이런 거 다 디테일한 거는 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터너 선수가 이상하게 다저스와 잘 맞는 궁합의 선수고 맞아요. 또 캘리포니아 출신이고 또 해피바이러스가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네. 좀 전체적으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올 시즌에도 다저스가 우승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오스틴 반스 이제 포수 오스틴 반스인데 지금 주전 포수는 다저스에서 오스틴 반스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네. 백업 포수로 이렇게 또 오스틴 반스 근데 이 선수는 뭐 이 정도 백업 포수로서는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기회가 많으면 좀 등치는 작은데 맞습니다. 또 간혹가다 또 이렇게 깜짝 홈런도 쳐주고 또 수비를 잘해주니까 공을 잘 받아주니까 아마 재계약을 했던 거로 예상합니다. 뭐 반스는 이제 계약도 계약인데 옵션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뭐 보너스 계약도 있고 또 이번 시즌에 뭐 연봉도 있고 다음 시즌 연봉도 약간 되게 복잡하게 계약을 해서 그래도 뭐 2년간 430만 달러 계약이 됐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뭐 오스틴 반스 정도 선수도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라고 계약을 한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야구 소식까지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모든 치과 치료는 한 곳에서 새로 오픈한 사랑치과, 최첨단 시설, 최고의 닥터가 정성으로 진료하는 사랑치과. 오픈 기념 구강검진 디지털 엑스레이 스케일링이 단 30불. 보험 없으신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사랑치과에서. 3600밀셔 220호 사랑치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오픈 기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13-500-9968 500-9968 무료 파킹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썬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썬런 솔라. 파산법 전문 변호사 로펌 로앤젤레스 APC. 어려운 파산법 챕터 7, 11, 13 등 강력한 변호사의 명석한 접근 방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거 방어법, 부동산 차압 방어는 케이스 성격에 따라서 이미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산법, 퇴거 방어, 부동산 차압 방어에 관한 문의는 로앤젤레스 APC 로펌 213-414-0609 213-414-0609. 기력 회복과 활력 증진, 좋은 보약은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이환양행의 천수단이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박목사슴 녹용을 통째로, 최상급 6년근 홍삼을 열매부터 뿌리까지 통째로, 숙주황 등 최상급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만든 천수단.
잡화점에서 싸게 파는 저급한 유사품에 꼭 주의하시고 약국이나 직영점에서 정품을 구입하세요. 지금 특별 세일 중입니다. 213-738-1188. 금요일이 언제 오지? 하는 생각 주중에 많이 하시죠? 물론 주말에 푹 쉬어볼 생각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맥도날드의 플레어피쉬 금요일이 다시 돌아온 점도 무시 못하죠. 바삭바삭한 겉옷을 입은 생선살에 치즈랑 크리미한 타르타르 소스를 발라서 부드럽게 찐 빵에 얹어준 입에서 살살 녹는 이 조합. 이게 금요일엔 단 2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금요일은 멀었나요? 한정기간 제공, 가격과 참여분이 다를 수 있음.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우와, 싸다. 정말 싸다.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진짜 감쪽 같네. 역시 덴트웨이야.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을 해달라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가 할머니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라면서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될 것이 아니냐.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이냐. 판결을 받아서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뭐라고 왔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여태까지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진전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신희석 박사는 제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피의자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요구하는 건 금전적인 배상이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 책임 인정, 역사 교육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국내 소송을 통해서는 실현하기에 제약이 있어서 국제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